그러면 캔하고 윌 끝났어요. 자,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세 가지 남은 거잖아요. 메마슈 남았잖아요. 메마슈. 자, 그러면 메마슈 중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인 메이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이는 언제 쓰일까라고 이제 본다면요. 메이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서 추측을 할 때 쓰여요. 아, 추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야, 진짜 걔가 범인일 거야. 아니면 야, 오늘 안 왔잖아. 그 친구가 아픈 게 분명해. 뭔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는 그러한 추측을 문장 내에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요 may라는 친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한국말로도 얘기했을 때 야, 걔가 범인일 거야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아, 걔가 지금 오늘 안 왔으니까 아픈 게 분명해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추측 자체도요. 강도가 있어요. 이럴 거야 라고 약하게 추측하는 경우와 이럴 것이야 라고 뭔가 반드시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메이는 이 중에서 언제 쓰이냐면 약한 추측일 때 쓰여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는 보통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건대 이 사람이 이럴 거야 아니면 이 상황이 이런 걸 거야 라고 해서 약하게 추측을 할 때 우리는 may라는 친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may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을 왠지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막 우리 집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굉장히 수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야, 저 남자애가 왠지 범인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측을 했을 때 그 남자가 우리 집을 진짜로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무언가를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100% 확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하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한 추측, may를 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남자가 도둑일 것 같아. 저 남자가 왠지 도둑일 것만 같아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남자, that 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that man 이라고 한 다음에 추측을 하는 거예요. 방금 추측 may였었죠? 그러면 that man may 그 다음에 도둑일지도 몰라. 그러면 be the thief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저 남자가 도둑일지도 몰라. The man may be the thief. be the thief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쌤 be 왜 들어갔어요? 우리 무조건 조동사는 동사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비동사라고 했을 때는 뜻이 뭐뭐이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다. 근데 일지도 모른다 라는 게 들어가서 그 남자가 도둑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또 주의하실 점 항상 조동사 뒤는 뭐만 온다. 동사 원형만 온다. 그러니까 be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비동사의 be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that man may be the thief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 남자가 범인일지도 몰라. 뭔가 내가 약하게 추측을 하는 거야. 저 남자 어디서 많이 봤어. 수상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학교에 갔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학교에 안 왔어요. 근데 어제 기침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 좀 열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혼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친구가 아플지도 몰라. 그러면 she may 그리고 우리 sick가 아프다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be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sick, 아프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앞에 조동사가 나오질 못해요. 왜냐면 동사 앞에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건 상태니까 제가 말했죠.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는 앞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She may be sick. She may be sick.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하게 추측을 할 때 우리는 may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may도요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쓰이냐면 자,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이 may가요 쓰이는 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may가요 어떻게 쓰이냐면 캔에 쓰였던 허락이랑 또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님이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100% 냈을 거예요. 이 can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과 will이 들어가는 것과 may가 들어가는 것과 용법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뭐 이렇게 겹치잖아요. 문제 내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ay도요. 우리가 can에서 썼던 허락, 그래서 너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you can go home 해서 너 집에 가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you may go home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허락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영어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워서는 맞아, 이런 용법이 겹쳤구나 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뭐뭐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may로 한번 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야, 너희끼리 가는 거 너무 위험해서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졸랐어요. 엄마 제발 나 잘 갔다 올게, 이제 뭐 안전하게 갔다 올게, 조심히 놀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가 그래 그러면은 너 갔다 와라, 알았어 허락할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똑같네요. You may go.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허락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네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한테 허락을 할 때는 우리가 can이라고 써도 되지만 may라고 써도 된다는 점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일단 조동사는 3개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can도 정리했죠. 그 다음에 will도 정리했죠. 그리고 이제 may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또 있죠. 왜냐면은 can과 will이 겹치는 거, can과 may가 겹치는 거, 용법 자체가 하나씩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제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문장 몇 가지를 띄워놓을 건데 이 문장들을 서로 이제 읽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라고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통한 어떤 복습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거는 2개예요. 우리 2개 뭐 남았냐면 must 남았고 should 남았어요. 그러면 이 must랑 should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같이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문장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동사 하나를 띡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동사는 drink. 지금 목이 좀 마르거든요. 자, 그래서 drink라는 동사를 이제 딱 생각을 했을 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인칭대명사도 다 배웠죠. 조동사도 벌써 3개나 배웠죠. 의문문 할 줄 알죠? 부정문 할 줄 알죠? 당연히 평서문 만들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drink 딱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중에서 내가 may에다가 한번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녀가 술을 마셔봤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추측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후에 그녀 하면 she였잖아요. 그럼 she, 추측을 쓸 때는 우리가 may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he may, 그 다음에 우리 drink 하면은 마시다잖아요. 근데 she may drink라고 했을 때 뭐 맥주를 마셨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 she may drink 맥주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은 beer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She may drink beer. 야, 그녀가 맥주를 마실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추측을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가 뭐 sleep라고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sleep 갖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will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will을 썼을 때는 우리가 어떤 뜻이 있었죠? 미래와 어떤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었고 상대방한테 요청을 할 때도 쓸 수 있었죠. 근데 이제 will이 잘하고 요청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니까 뭐 추측으로 한번 그 미래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썼을 때 뭐 she will sleep 18 hours after the test. 뭐 이런 식으로 she will sleep 18 hours after the test. 야, 그녀는 그 시험이 끝나고 18시간을 잘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어떤 미래를 나타내는 거겠죠. She will sleep 18 hours after the test. 시험이 끝난 후에 그녀가 18시간을 잘 것만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도 제가 방금 해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얘기를 했을 때 약간의 추측성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뭐뭐일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을 여러 가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must하고 should 조동사 마무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